자,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왜 오중전회에 대해서 이 같은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감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오중전회는 중국 18기 시진핑 정부에서 개최되는 5번째 회의라는 뜻에서 오중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인데요. 매년 열리게 되는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회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회원에서는 일단 이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통해서 증시나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요.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증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양책이 나올 만큼 경제가 좋지 못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중국 지표를 봐야겠습니다. 마침 오늘 중국의 3분기 GDP가 공개됐는데 예상치인 6.8%는 상회하긴 했지만 이전 분기 성장률이었던 7%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6.9%, 6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치 안에서 뜯어봤을 때 서비스업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는 이번 지표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의 중국 경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도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머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이번 지표를 발표하면서 어떠한 내용의 결론을 내렸는지 화면들과 함께 그 브리핑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前三季度，国民经济运行总体平稳。一，农业生产形势较好，产业结构继续优化。前三季度，第三产业增加值占国内总产值的比重为51.4%，比上年同期提高2.3个百分点，高于第二产业10.8个百分点。 자, 이렇게 중국 정부의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 들어봤는데요. 이번 오중전회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이전 정부였던 후진타오 정부에서의 이 정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계획은 시진핑 주석의 이 힘이 오롯이 들어간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어디로 방향성을 찾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이번 정책에 따라서 시진핑 정부에 있어서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번 오중전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오중전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데요. 이번에 13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여러 번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있을 양회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7% 아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개선 정책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 정부는 이번 13차 5개년 계획의 10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 구조 조정, 혁신을 통한 발전, 인민 삶의 개선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나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꼽을 수가 있겠죠. 내수 소비 시장의 확대와 금융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일부 제조업이나 소재 업종에 대한 구조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발 이 공급 우위가 펼쳐지고 있는 석유화학 시장이나 또 철강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 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인민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최우선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호적제와 양로보험기금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고요. 환경보호 이슈 무시할 수가 없겠죠. 중국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강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중심에는 바로 환경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부상하면서 중국 경제 자체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증시를 봤을 때에도 5중 전해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5중 전해 때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만드는 만큼 증시에서의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 증시가 5중 전해 이후에 더욱더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3번간의 5중 전해 직후 이후 이 상해 지수는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이나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같은 평균 지수의 상승률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5중 전해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따른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5중 전해 이후에 코스피가 갈릴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내려놓고 있으니까요. 5중 전해 전망과 뉴스들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